선상탄, 박일로 선상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 테니까 그 내용 파악 위주로 하세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자어가 많아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전체 흐름과 내용,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너네가 공부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공부해주세요. 주요 작품이라. 늙고 병든 몸을 수군 통주사로 보내시니 을사년 한여름에 진동형 부산에 내려오니 관방 중지에 병이 입다 앉아 있겠느냐. 중요한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에 부산을 통해서 누가 쳐들어와요? 왜구가 쳐들어오죠. 임진왜란 때 이 박일로라는 사람이 수군 통주사로 부임을 한 거야. 부산에서. 그 상황에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에서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있겠느냐. 이때 박일로의 나이가 40이 넘은 나이거든요. 40이 넘은 나이면 지금이야 한창 때지만 조선시대에는 60까지만 살더라도 이제 천수를 다 누렸다고 할 정도잖아. 굉장히 늦게 벼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늙은이인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병이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별로 아직 젊고 기세가 당당하고 그런 때는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있겠느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일장검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여 올라가 눈을 부릅뜨고 기운을 떨치며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 쫓은 바람 따르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이에 쌓여 있고 아득한 파도는 긴 하늘과 한 빛으로구나. 황운과 창파 색채 대비 나타나고 있죠. 황운 노란색, 창파 파도니까 무슨 색이 있어? 푸른색의 색채 대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상, 배 위를 배회하며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보고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씨를 탓하노라. 대양이 바다가 끝이 없어서 천지에 둘러져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었다면 풍파 파도가 있는 만리 밖에서 어떤 오랑캐, 어떤 왜구가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었겠느냐. 무슨 일 하려고 해서 배 만들기를 시작했느냐. 누가? 헌원씨가 배를 만들었으니까. 헌원씨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세천추의 오랜 세월 동안 가없는 끝없는 큰 폐가 되어서 보천지와 온 세상에 만민원을 만백성의 원망을 기룬하다 키워냈구나. 어집어 깨달아니 진시황의 탓으로다. 깨달아 보니 다시 생각해 보니 헌원씨 탓이 아니라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고 하나 왜가 아니 생겼던들 일본 대마도에서 빈배가 사람이 안 탄 빈배가 절로 나왔겠느냐. 진시황은 대체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해중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만들어 두고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화하 중국에까지 다 미치는구나. 임진왜란을 벌인 게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중국까지 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명나라까지 나중에는 결국 권력이 약해져서 청나라에게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 임진왜란이랑 다른 거랑 섞어서 얘기하는 거 알죠? 일반적으로. 뭐랑 뭐지?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이랑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일로가 수군 통주사로 발령을 받았던 때는 실제로 왜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전투를 벌이던 그때가 아니라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일 때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도움으로 왜구들은 다 물러가고 근데 아직 우리 전쟁 끝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거길 지키면서 부산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국, 명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통분한 수욕이 화하, 중국에까지 다 미쳤구나.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더냐. 남대로 죽어가니 남과 같이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구나. 아, 생각해보니 서불 등이 심하구나. 신하가 되어서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냐.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빨리나 돌아왔다면 주사 내가 수군 통주사라 그랬죠. 나의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진시황이 서불한테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불로초를 얻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진시황을 원망을 하다가 왜 불로초 얻으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는 서불을 원망을 해. 왜? 불로초를 못 찾으니까 서불이 그 같이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과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에 정착을 하기 시작해? 일본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근원을 올라가면 중국, 그 서불들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근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서불이 만약에 그냥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왜구가 안 생겼을 텐데 서불이 진시황 무서우니까 일본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돼서 왜구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범했구나. 이 패턴이에요. 두어라 기왕불구라 일러 말해 무엇하겠느냐. 속절없는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전부 집어쳐 던져버리자. 깊이 생각해보니 내 뜻도 고집이로구나. 황제 헌원씨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잘못된 줄도 모르겠구나. 장한이라는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나서 강동, 고향인 강동으로 갔을 때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배가 아니었다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한들 어떻게 흥이 절로 나겠으며 삼공과도 아니 바꿀 아름다운 강산에 부평초 같은 어부의 삶을 한 조각 배가 아니었다면 어디에 붙여 다니겠느냐. 이런 일 보건대 배 만든 제도야 지묘한 듯 하다마는. 그러니까 배는 필요해. 왜?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무리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빗기 타고 인풍영월 하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이냐. 과거 배 안에는 술상이 가득했는데 오늘날 배 안에는 대검장착 무기뿐이로구나. 한 가지 배이지만은 가진 바가 서로 다르니 기가누라 그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가 똑같지 못하는구나.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상심한 늙은이의 눈물, 나의 눈물을 하늘 구석에서 떨어뜨리는구나.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 당송에 지겠냐마는 국군이 불행하여 해추 흉모에게 만고수를 만년 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안고 있어.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보잘것없은들 신하가 되어서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그동안 못 모시고 늙었었는데 우국단심이야 어느 때에 잊은 적이 있겠느냐. 간계겨운 기운은 늙을수록 더욱 커진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어있으니 분함을 씻어내는 것이 어려울 듯하지만 외구에 대한 분함을 씻어내는 것이 어려울 듯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아버렸었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하물며 나는 손과 발이 갖추어져 있고 아직 살아있으니 외구를 조금이나마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듯한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선봉에 서서 9, 10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외구의 목을 떨어뜨리리라. 7번 잡았다 7번 풀어주는 것을 우린들 못하겠느냐. 오랑캐들아 빨리 항복하여라.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을 구태여 섬멸하겠느냐. 우리 왕의 성덕이 함께 살고자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하시니라. 태평천하의 요순의 백성이 되어서 밝은 햇빛 든 아침 또 아침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월 강화가 밝은 빛이 아침 또 아침이라 그랬는데 해와 달의 빛은 뭘 상징해요? 왕의 해와 달은 왕이고요. 해와 달의 그 밝은 빛은 뭘 상징해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의 은혜가 아침 또 아침이니까 계속 이어지시거든. 전선 타던 우리 몸도 군함을 타던 우리 몸도 고깃배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파도를 높이 베고 누워서 태평성대에 파도가 일지 않은 그런 좋은 시절을 다시 누리려 하노라. 1번 기역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바람조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빛일세 색채 이미지 노란색과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이 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맞습니다. 니은 서길 과거 배 안에는 술상이 가득하더니 오늘날 배에는 무기밖에 없구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과거와 대조적인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맞죠?
디귿.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상심한 눈물을 구석에서 떨어뜨리는구나. 문장에 어순도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화제의 체념적 인식, 체념이 아니라 뭐예요? 안타까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북극성, 별은 뭘 상징해요? 별도 왕,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지 체념은 아닙니다. 리을, 궁달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는데 우국단심이야 어느 때에 잊었겠느냐. 의문형 문장 서리법을 활용하여 화제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국단심이라는 변치 않는 마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선에 달려들어 선풍에 거치면 굴시월 상풍에 낙엽 같이 지규법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구의 머리를 어떻게 그 정도로 다 물리쳐서 이겨내고 싶다는 얘기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잘 읽어보시고요. 진동형에 내려와서 병이 깊더라도 앉아있지 못하겠다는 것에서 전란의 현장에서 느끼는 책임감 나타내주고 있고요. 대마도를 굽어보며 배를 처음 만들었던 헌원 씨를 원망하는 것에서 전란의 원인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관념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제 이유.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뭐 이런 그 적나라 아니, 중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과거의 일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이에요. 이렵주와 비교하면서 판옥선을 타며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던 양반에 대한 반감을 읽어낼 수 있다. 없습니다. 양반에 대한 반감은 작품 이거 해석하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구에 대한 적개심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렵주와 판옥선을 비교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전란이라는 현실 자체에 대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을 뿐이지 양반에 대한 반감 아니야. 외적을 준피도이라고 칭하며 항복하라고 하는 것에서 적개심과 함께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씩씩한 기장을 확보할 수 있다. 빨리 항복해. 너네 항복하면 안 죽일 게니까.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라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나타나 있어요. 임금의 성덕으로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고 한다는 것에서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어라, 그러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두어라, 기왕불구라, 말해보엇하겠느냐. 그 이전에는 전쟁의 원인을 헌원씨, 진시황, 서불 등에게 전쟁의 원인, 책임을 전가하면서 안타까움과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죠. 근데 이거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로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러나 부분에서도 어때요? 와, 내가 별로 보잘것없는 몸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그런 수치를 내가 다 어떻게 씻어내지는 못할 것 같았어. 그래도 나는 살아있으니까 더 노력해야지. 라는 패턴이야. 4번이죠. 두어라를 통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그만두려는 화자의 마음, 그러나를 계기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읽어보시고요. A를 활용한 것은 왜와 대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하기 위한 것, 전쟁 자체에 대한 원망스러움 맞죠? B를 활용한 것은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없는 처지로 인한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게 틀리죠. 장한이 강동에 갔어도 어떠하대? 맥락 보면 장한이 강동에 갔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됐대. 편주, 배가 없었으면 풍류를 즐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강동에 간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고향에 내려갔더라도 가을바람을 만났어도 바람이 그렇게 잘 불어. 바람이 불어야 배가 잘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배가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풍류를 즐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는 좋다라는 패턴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배. 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야. C를 활용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D를 활용한 것은 왜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 E를 활용한 것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나머지는 적절하겠네요.